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역할과 위치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경제용어 14번째 시간입니다. 고명한 작가님의 책이죠.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나오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은 보호무역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론적으로 자국의 기업이 국가 간의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국가가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중국이 G2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봐야지, 그 다음 이게 우리나라와 연결이 되고 또 개인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유럽 간의 관계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은 반대로 당연히 상대 국가는 당연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결국 나라 간의 힘을 겨루는, 네,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게 할 거야라는 그런 뭐 심리는 다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힘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줄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지금 현재 이런 방향이니까 나의 투자 방향은 이쪽으로 틀어야 되겠다.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관점에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본다라면 수입은 줄고 수출을 늘리려 하는 정책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값싼 상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 자기네 기업 내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으려면은 결국은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세를 높이는 정책을 쓰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자기 나라의 상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또한 우리가 완벽한 것은 없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부담이 커지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무역 질서를 결국 해치게 되고 이거는 더 나아가면 무역 분쟁으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가 너무 높게 매겨지는 또 나라에 대해서는 또 보복 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초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결국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은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기업이 흔들리고 개인에게도 영향이 당연히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꼭 사업하는 사람만 문제야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의 그다음에 용어를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보호무역주의의 장점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보호할 수도 있지만 일자리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단점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소비자의 부담이 커져 버리니까 결국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역 분쟁으로도 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할 것인지 우리가 모두 다 가지지를 못한다라면 어디에 이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라면 그 장점을 가되 단점은 감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니까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준다라는 거.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을 우리가 관련해서 그죠? 수출 산업을 우리가 주도하는데 미국하고 이런 수출 높은 산업군의 자동차, 전자제품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만약에 둔화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이 동반적으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미국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는 우리나라 1등 기업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런 반도체의 분쟁이 심화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경제 뉴스를 보고 흐름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문제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서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책을 읽으면 여러분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생각을 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책을 읽으면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냥 지나가고 계속 재밌는 거 찾을 수 있지만 책은 거기서 멈추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고명환 작가님의 책을 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의 이 한 부분을 보고 또 다른 것을 검색해서 저는 또 찾아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또 보강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결국 여러분 책을 읽게 되면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내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행동을 했으면 문제점이 생기겠죠. 아니면 추가해야 될 게 생기겠죠. 스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을 했으니까 다시 그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것에 대한 또 실천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어제 생각했던 거와 오늘 생각했던 또 다르겠죠?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거 또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은 결국 독서는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 그리고 한 달 전, 6개월 전에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이지만 사실은 성장하고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공부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그런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4번째 시간인 보호무역주의 하나를 안다고 뭐가 세상이 바뀔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여러분 개인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 뭐가 될까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를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으시던 아니면 영상에서 하나를 깨우치고 공부를 하시던 검색을 하시던 그런 작은 행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